날아오르라 망작이여. 엑스맨의 한계를 결국 뛰어넘지 못한 의미 없는 날갯짓. 엑스맨 다크 피닉스 리뷰입니다. And I'm looking at it now. 어릴 적 사고로 부모를 잃은 진 그레이. 엑스맨으로 성장한 그녀는 우주인 구조 임무도 중 우연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능력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성격이 파탄나며 중2병 말기를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뜬금없이 외계인들이 등장하고 영화 역시 진 그레이의 성격처럼 파탄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빨리 마블 스튜디오의 엑스맨으로 리부팅해버리고 지금까지의 엑스맨은 기억에서 잊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느라 고생 많으신 관객분들과 같이 분노하는 영화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인데요. 리뷰를 보시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엑스맨 영화 시리즈의 열성 팬이 아니라는 건 제 리뷰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봤던 엑스맨은 퍼스트 클래스였고, 브라이언 싱어가 물론 혁혁한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의 엑스맨 시리즈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데오퓨 정도는 이제 괜찮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영화들은 진짜 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 개인적으로 엑스맨이라고 하는 이 설정, 만화, 원작은 지금까지 MCU, 즉 어벤져스 시리즈들이 만들어왔던 다양한 장르, 세계관, 설정, 철학적 주제의식들을 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맨은 어벤져스나 이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달리 다양화에 항상 실패했고, 울버린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죠? 늘 선과 악의 단순한 대결로만 이야기를 마무리해 왔습니다. 정말 단순한 세계, 정말 단순한 이야기, 정말 단순한 캐릭터로만 허무하게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엑스맨 시리즈의 가장 불만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다크 피닉스라고 하는 흑화된 캐릭터를 통해서 엑스맨과 그들이 사는 세계가 위험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생뚱맞은 악당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혀 관객들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초반부는 좋았어요. 대통령이 미션을 받는다든지, 그 과정에서 레이븐과 찰스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 갈등을 쌓아가는 초반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뭔가 기존과 달라진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예상 외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게 보다가 이 영화는 다크 피닉스고 진 그레이가 어떤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레이븐이 갈등을 만들고 있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는 레이븐의 갈등은 무쓸모해지는데, 무쓸모한 캐릭터는 이야기상 필요가 없는데 그럼 설마 죽이겠어? 했는데 역시나 시나리오의 수가 보였다라는 거죠. 이야기의 의도와 전개가 굉장히 뻔하게 흘러갑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전혀 생뚱맞은 제3의 악당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이게 얘네들이 다크 피닉스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뭔가 이 안에서 혼돈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악당이 등장해서 우리 엑스맨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워야 돼, 우리는 착한 존재니까 해서 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영화의 중후반부는 흥미도가 0%로 곤두박질 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작이었던 아포칼립스랑 대체 뭐가 달라요? 찰스랑 매그니토랑 다투게 내버려둬. 우리는 그게 보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포칼리스가 나타나서 개 뜬금없이 갑분싸 만들고 자기들끼리 막 같이 힘을 합쳐 싸우고, 또 이 영화에서도 그러죠. 찰스랑 레이븐이 내부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 거기에 다크 피닉스까지 등장을 해서 찰스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업적이 무너져서 얘네들이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나겠네 싶은데 갑자기 외계인이 따라란 하고 등장. 갑자기 또 느닷없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저놈들을 잡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고! The world needs the X-Men. 이러면서 제발 제3의 악당을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엉주님이 좋아하시는 퍼스트 클래스는 대체 뭐가 되죠?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제3의 악당이 등장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제3의 악당이 매그니토와 찰스가 점점 갈등하게 되는 그 가치관의 대립의 중심에 서 있는 설정으로서 악당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에서 악당이 하는 액션에 찰스와 매그니토의 서로 다른
리액션들을 보면서 이 둘 사이에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갈등의 관객들이 흥미를 느끼는 영화였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이 어떤 공동의 적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반대로 화합을 하면서 뭐 조금 억지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나쁘지 않은 설정의 영화였다고요. 즉 주제의식을 위한 악당 설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작 아포칼립스 그랬나요? 다크 피닉스 그랬어요?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악당들은 그저 액션씬을 위한 도구로서의 악당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에 정말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이 작가들, 제작자들, 감독은요 엑스맨이라고 하는 작품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면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세계관을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항상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에 있는 엑스맨들끼리 마무리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뮤턴트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뭔가 첩보물, 스릴러, 호러, 액션 등등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특히 인종차별, 그냥 단순히 으에 돌연변이니까 난 제가 싫어요 이런 수준의 차별 말고 뭔가 심오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민족 갈등, 뭐 여러 가지 음해, 음모론, 어떤 국가 간의 대리, 범죄 정말 다룰 주제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세계관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초딩이 쓴 시나리오처럼 결국에는 그냥 어떤 악당 이 대결 뭐 이럴 거면 차라리 갈락투스를 등장시키지 그랬냐? 정말 매력적인 수많은 엑스맨 캐릭터들을 단순히 초능력 쇼만 보여주고 있는 뭐 마술사 정도로밖에 허무하게 소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정말이지 얕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악당이 등장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야. 너무 이 세계관이 얕음막하니까. 그래서 엑스맨은 시리즈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동어반복하면서 스스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게 엑스맨 시리즈의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맨 시리즈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간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뉴 뮤턴트인가 하는 그 영화는 티저 예고편 2017년에 내놓고 개봉은 2020년으로 지금 미뤄지고 뭐 또 루머로는 막 2021년까지 뭐 미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잘들 한다. 그러니까 엑스맨 시리즈들도 제가 초반에 첫인상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가나 감독이 구상했던 초창기 컨셉은 참 좋아. 그래서 제작자가 이거 괜찮은데 야 그럼 한번 찍어봐 라고 했다가 가만히 이제 한 촬영이 한 반쯤 됐을 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근데 있잖아 싸 감독 와봐봐 잠깐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엑스맨 당신을 내가 믿고 맡기는데 그런데 있잖아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게 너무 이게 주인공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는 뭔가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막 걱정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재촬영 스케줄 내가 내일로 해놨으니까 당장 찍어? 왜냐면 이야기가 중간에서 툭툭 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 드라마의 개연성이 모두 굉장히 엉성하다라는 느낌을 중간중간 받는다라는 거죠. 가령 진 그레이는 대체 왜 뜬금없이 매그니토를 찾아갔으며 왜 찾아가긴 중간에 지루하니까는 액션씬 하나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거기다가 그 외계인 놈들 그놈들은 진 그레이 아빠를 대체 왜 괴롭힌 거예요? 나는 진 그레이 처음 만났을 때 진 그레이가 저를 어떻게 찾았죠? 하니까 우린 윗선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 요지랄 해놓고 아빠는 대체 왜 괴롭힌 거야? 아빠가 윗선이에요? 그리고 아포칼립스에서 피닉스 포스가 한번 발현이 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처음 그런 능력을 얻는 척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하여간에 캐릭터 개개인의 목적과 이야기 전개에 하등 상관없이 억지스럽게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액션 구성은 지금까지 엑스맨 시리즈 중에서 가장 괜찮았어요. 그냥 허공에서 이러고 있는 액션이 아니라 뭐 사이클롭스의 능력을 무기화해서 보여준다거나 스톰이 여러 공간을 오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점이나 매그니토의 액션의 어떤 구성이 점점 매끄러워지는 것이나 특히 나이트크롤러의 이 동선 자체는 그런 액션 시퀀스들 자체는 상당히 볼만했어요. 볼만한데 재미는 없어. 왜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액션이 아니거든요.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들이 다칠까봐 그들이 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그런 액션들을 막 이렇게 긴장감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뽕만 오지게 넣어서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만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액션 연출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 캐릭터들만의 연기 디렉팅이 세밀해서 좋았는데요. 예전에 엑스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들을 뭔가 도구적인 대사와 도구적인 연기만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 개개인들의 감정선이 잘 느껴질 만한 연기들이 꽤 많았어서 개인적으로 엑스맨 시리즈는 어차피 뭐 이제 뭐 리부트가 되겠지만 이 영화의 감독인 사이먼 킨버그의 능력은 조금 다음 영화에서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부디 프로듀서들의 간섭이 없는 영화를 연출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 영화는 제가 엑스맨에게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불만이 다시 한번 증명된 영화였고요. 엑스맨의 가능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스튜디오에게 짜증이 나는 영화였고 폭스가 디즈니로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영화여서 그나마 위안을 얻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 시리즈가 MCU에 반드시 합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합류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맨은 엑스맨이라는 이 세계관 하나만으로 사실 지금까지 MCU가 쌓아 올렸던 수많은 이야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영화의 기존 제작자들 싹 갈아엎고 제대로 된 엑스맨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로쿡님께서는 스샷은 대구로 이사온 진그레이. 이제 데프리카의 계절이 옵니다. 매여구님께서는 불닭복동이란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와, 예전에는 무슨 닦기 하더니 복동이 하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복동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님께서는 마지막에 날아오르는 주작을 보고 나니 엑스맨 유니버스의 대장정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빌어먹을. 이 시리즈가 엑스맨의 죽음이고 마치 죽음 직전에 스쳐가는 이 주마등처럼 전작 엑스맨 시리즈가 떠올려질 만큼 참 엑스맨은 이제 빠이빠이. 김태정님께서는 진그레이 당신은 엑스맨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엑스우먼이에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신 분이네요. The women are always saving the men around here.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changing the name to X-Women. 질라찍님께서는 왕좌의 게임 엔딩 대 다크 피닉스 엔딩. 둘 다 공통점은 뭐다? 소피 터너가 출연한다. 에디아 보틀님께서는 이 영화의 교훈은 조울증 환자를 경계해야 한다 였네요. 엑스맨에게 필요한 건 뭐다? 심리치료다. 김대훈님께서는 이 영화 못 본 척 할 테니까 제발 다시 찍어줘요. 이렇게 엑스맨을 보낼 수 없어. 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최종 작품이 되고버리고 말았습니다. DLQMSALS님께서는 아니 씨발 그래서 대오표에서 말한 엑스맨이랑 퀵실버 사이가 뭔데 개새끼들아 떡밥 회수 좋다 했는데 진짜로 이게 끝? 굉장히 강력한 욕설이 나왔는데요. 아니 엑스맨 시리즈에서 떡밥 회수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엑스맨 시리즈는요 떡밥 회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준님께서는 술 한잔 했습니다. 영화 스토리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장인섭님께서는 더 울버린보다 조금 나은 영화. 그나마 매그니토가 기차 찌그러뜨리는 씬은 좋았다랄까? 대동서적 강연 너무 좋았습니다. 강연에 오신 분이시군요.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강연에 선수 오신 분들 감사드려요. 고소미 건빵호빵님께서는 다시라 미안하다. 이해했어요? 도와드릴게요. 펑펑펑펑. 이분이 최소 시나리오 작가. 로켓 라쿠님께서는 기대를 1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아주 좋았어요. 이제 MCU에서 볼 생각하니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어떤 예견된 미래 때문이랄까? 참 보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막 기분이 불쾌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자별감님께서는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진짜 다시 만나지 말자. 카톡으로 이별 선고할 때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MK강님께서는 X 같은 20년의 마무리. 이런 X 같은 영화. 트래비스 힐츠님께서는 브라이언 싱어 특징 엑스맨 마무리 안 못함. 아니 이 양반은 자기가 마무리할 것처럼 하고서 은근히 손 털어버리고 또 정 뗄 때쯤 되면 또 다시 돌아와서 만들고 또 다시 또 지가 망쳐놓고 또 다시 은근슬쩍 다른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고 참 브라이언 이 양반 참. 라미님께서는 망작영화제의 해외 영화는 못 올리나요? 네,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 영화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화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런 영화들이 있어도 나는 기대를 안 하고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전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정도의 댓글이 달릴 법도 한데 다들 이렇게 또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수많은 단점 때문에 요만큼의 장점도 사실은 돋보이지 않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찌됐거나 앞으로 마블 스튜디오가 뭐 어떤 모습으로 만들던 다시 만드는 엑스맨의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먼저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주작이 아닌 망작 영화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